중국은 현재 너무나도 큰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치적인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힘을 쓰게 되면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건 절대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실제로 한 나라의 외무장관이 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중국을 대놓고 비난했던 나라는 기껏해야 미국과 호주 정도가 전부일 텐데요. 미국은 워낙 힘이 센 데다가 중국과 라이벌 관계에 있고 호주도 자원이 많으니까 이해할 수는 있어도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중국을 함부로 비난하는 건 그 어느 나라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자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경제력과 군사력을 이용해 철저히 보복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중국이 엄청난 보복을 때렸던 걸 생각한다면 아마 웬만한 나라들은 쉽사리 중국을 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중국과 대놓고 맞짱을 뜨려는 나라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동유럽에 위치한 작은 나라인 리투아니아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인구수가 대략 280만 명인 작은 나라로 인구수만 따지면 우리나라 인천광역시와 비슷한 국가인데요. 근데 이렇게 작은 나라인 리투아니아가 대체 왜 중국을 비난하고 있는 걸까요? 리투아니아는 어떤 식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리투아니아와 중국을 둘러싼 모든 이슈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투아니아가 어떻게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투아니아와 중국을 둘러싼 이슈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리투아니아에서 홍콩 탄압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홍콩의 독립을 찬성한다면 굉장히 강력하게 보복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2019년 8월 23일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니우스에서 홍콩 탄압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과거 리투아니아도 소련에게 지배당하며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지금의 홍콩과 같이 엄청난 독립운동을 펼쳤다고 하는데 홍콩도 이와 같은 독립운동을 펼치자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리투아니아가 적극적으로 홍콩을 지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리투아니아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을 텐데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리투아니아는 홍콩의 독립을 지지한 건 물론 중국과 동유럽의 경제협력체인 17+1 정상회의에서 탈퇴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탈퇴를 한 거면 뭐 그냥 탈퇴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리투아니아의 외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17+1은 실익이 거의 없고 오히려 중국이 유럽을 분열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당연히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거의 애교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면 리투아니아의 국가사이버보안센터에서 중국산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중국산 스마트폰에서 자유티베트 혹은 대만 독립과 같은 특정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가 해외의 중국 서버에 자동으로 전송된다는 걸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중국이 아니라고 발뺌했는데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의 국방부는 자국민들에게 중국산 휴대폰을 전부 갖다 버릴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와, 이것만 보면 진짜 리투아니아는 중국의 심기를 제대로 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고 중국과의 정상회의가 쓸모없다고 말하는 건 물론 중국산 스마트폰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걸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마지막 펀치를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슈는 바로 대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올해 11월 18일 리투아니아 수도인 빌뉴스에 대만의 외교 공간인 대만 대표처가 공식적으로 개관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대만 대표처가 개관한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대만의 외교 공간을 대만 대표처로 부르지 않고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를 가져와 타이베이 대표처 등으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리투아니아는 중국의 눈치 따윈 신경도 쓰지 않고 대만 대표처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건데요. 이것만 봐도 리투아니아가 얼마나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지 누가 봐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런 리투아니아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거듭된 설득과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 정부는 대만 대표부의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리투아니아 측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으며 리투아니아는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후 중국은 리투아니아의 외교 등급을 대사급에서 대표처급으로 격하시켰다고 합니다. 보통 대사급 외교 관계라고 하면 국가 대 국가로서 외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사급에서 대표처가 되어버리면 이제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부서 대 부서로 외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력 범위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리투아니아에 대한 최소한의 외교만 허용하면서 사실상 단결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대체 리투아니아는 왜 이렇게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걸까요? 리투아니아가 중국을 자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만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리투아니아의 주요 산업은 레이저 기술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레이저 기술이 대만의 최대 기업인 TSMC에 꼭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리투아니아는 중국보다 대만과 더 많은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도 대만과 더 가까운 관계를 지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리투아니아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의존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오히려 중국을 비난하면서 친대만 그리고 친서방적인 행보를 취하는 것이 리투아니아에게는 훨씬 더 큰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리투아니아의 국민들이 중국의 권위적인 행동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리투아니아 국민들은 소련으로부터 오랫동안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감정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 다른 국가들에게 하는 행동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리투아니아의 외무장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계약이 갑자기 끊기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시장도 기업들도 곧 적응하게 되므로 이런 고통은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너무 큰 권력과 경제력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치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 힘을 쓰고 모두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죠. 이건 확실히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이 아닙니다. 리투아니아의 이런 움직임에 다른 국가들도 점차 동조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발트 3국의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기도 했고 독일의 새 정부는 직접적으로 대만 해협을 언급하며 대중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네덜란드 의회에서는 대만의 인터폴 참여를 지지하는 법안과 함께 리투아니아를 지원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채택되기도 했다는데요. 이렇게 리투아니아의 작은 움직임이 다른 나라에도 점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자.